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정말 바빴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단기 트레이딩 계좌에 있는 약 80% 주식들을 손절하거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바쁜 하루였는데 왜 그랬냐고 하시면 오늘 뉴스를 함께 보시죠. 오늘 뉴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한 달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어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완벽하지 않아 실망을 주며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1.86% 하락하여 거의 5,700까지 떨어졌고 나스닥은 2.76% 하락하여 약 18,000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계좌를 많이 정리하고 장기 계좌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이 주목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지수도 1% 상승하여 연준 목표인 2%에 가까워졌지만 사실 2.1%면 물가가 안정된 상태로 보입니다. 오늘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이 장 마감 후에 발표되었고 아마존은 좋은 실적으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애플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더 지켜봐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을 하는 것이지 예측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마존, 인텔, 애플, 우버 등이 실적을 공개했으며 내일은 엑손모빌 등 주요 석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11월 5일 미국 대선과 연준의 금리 결정이 11월 7일에 있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포지션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어 오늘 시장에서 하락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변동성을 기회로 삼아 장기 투자 계좌에 그동안 사고 싶었지만 외부 요인으로 하락한 주식들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윙 트레이딩에서도 공포 매매의 기회가 올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수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는 5,800선을 지지하다가 5,700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주식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만 지수는 이러한 시기에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8,000포인트를 간신히 유지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전 고점 돌파를 앞두고 다시 하락한 점은 아쉽지만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50일 이동평균선을 테스트 중이며 내일 시장 반응에 따라 추세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주요 기술주의 실적 발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하락하거나 횡보할 수 있지만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예측과 판단하지 않고 시장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면서 상승 모멘텀이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 반응이 엇갈려 내일 혼조세가 예상됩니다. 비록 5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어 단기 상승 모멘텀이 약화되었지만 전체적인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매수하신 분들은 보유를 지속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수에 투자할 경우 개별 주식보다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소형주는 나스닥이 떨어진 것에 비해 덜 하락했는데요. 특히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50일 이동평균선을 테스트 중입니다. 그동안 지지선을 잘 유지해왔기 때문에 내일도 이 지지선을 유지한다면 계속해서 스윙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형주 지수는 현재 5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하회했지만 전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만큼 아직까지는 스윙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2016년 대선 전 급락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선 2016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도 일주일 정도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2016년에는 9월부터 계속 장에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급락은 뭐 예상이 됐던 거지만 지금 현재 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떡하지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변동성은 원래 주식시장에는 자주 있는 일이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는 한 주식시장은 여전히 상승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기업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말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버리지 ETF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의 급락으로 인해 UPRO ETF는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며 마감했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는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 장기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가 반등하여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룰 때 보유 현금을 활용하여 UPRO를 재매수할 예정입니다.
오늘 TQQQ를 장 초반에 매도했는데 장이 마감할 때쯤에는 5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붕괴는 워낙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원칙에 맞게 매도를 했고 역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라는 주식의 격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 날이었습니다. 모든 하락이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될 때 다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급락으로 인해 USD의 모멘텀이 거의 붕괴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악재가 해소되고 반등이 시작될 때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늘 오랜만에 공포지수가 다시 공포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상승세가 길었지만 하락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거의 한 달 반 만에 공포 사이클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장 막판에 저는 UPR와 TQQQ를 공포지수 매매법을 이용해 매수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락이 지속된다면 공포지수를 참고하여 분할 매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주요 자산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소형주와 부동산 시장, 특히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 국채에 대한 숏 포지션을 취하는 ETF인 TBT는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시 그의 확장적 경제정책이 재정 적자 및 인플레이션을 야기해 미국 채권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대선 결과에 따라 TBT의 향후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금 가격은 지난 이틀 연속 상승분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돌파했던 저항선 안으로 다시 진입하여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금 가격은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다소 멀어진 상태로 이는 가격이 평균선으로 회귀하려는 조정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의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몇 달간 계속 하락 추세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확실해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그 관련 주식들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약간 하락했지만 돌파했던 날의 마감선을 지지선으로 삼아 마감했기 때문에 하락세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급작스러운 상승 이후 약간의 조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하락할 때마다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출 가이던스 발표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며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한 것은 최근 들어 자주 발생했으며 8월부터 다른 주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급락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펀더멘털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실적 자체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며 저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배당금 계좌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지지선을 유지하며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매도하지 않았지만 만약 돌파가 실패하면 단기 계좌에서는 손절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오늘 알파벳은 장 초반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오픈AI의 서치GPT 발표 이후 하락세가 가속화되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실적 발표 전 저항선 부근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비교하면 알파벳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한 번만 하회했으므로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오늘 메타의 주가는 장 초반에는 하락세가 심하지 않았으나 이후 급락하여 단기 이동평균선을 하회하고 5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는 사용자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메타와 같은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 현재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전히 보유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단가가 낮기 때문에 메타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지 않는 한 매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을 기록했지만 순이익은 감소했습니다. 이는 유럽에서의 세금 관련 일회성 비용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팀 쿡 CEO는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와 아이폰 판매 성장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표명했지만 12월 분기 매출 성장률은 한 자릿수 초중반으로 예상되어 가속화된 성장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애플의 성장률은 두 자릿수가 아닌 전통적인 기업들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애플 주식의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애플 인텔리전스로 인한 아이폰 판매 증가나 관련 서비스 매출이 증가할 경우 애플 주식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다시 생길 때 추가 매수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19% 증가하여 구글과 메타처럼 광고 부문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7%에서 11% 성장으로 제시되어 시장 기대를 상회했습니다. AWS 매출은 예상치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19% 성장하여 클라우드 부문의 견조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도입으로 클라우드 매출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아마존 주가는 장 마감 후 약 5% 상승하고 있으며 내일 하락하는 시장에서 지수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블랙 프라이데이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이커머스 매출 증가가 예상되며 AI 모델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실적 향상이 기대됩니다.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하락하여 저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엔비디아 주식을 추가 매수하고 동시에 하락에 대비해 해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하방 압력이 강해 보이지만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고 외부 요인에 의한 하락이므로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주식을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장 시작 시 엔비디아의 하락에 대비해 인버스 ETF인 NVD를 매수하여 해지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하락세가 멈추고 안정되면 해당 해지 포지션을 청산할 계획입니다. 이제 오늘도 돈의 흐름과 주요 섹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장 초반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지만 일부 경기 방어주들은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통신 관련 주식인 버라이즌, 컴캐스트, AT&T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유틸리티 관련 기업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틸리티 섹터는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주로 분류되며 최근에는 성장주이자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펀드 매니저들이 기술주에서 유출된 자금을 유틸리티 섹터로 재배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하락 시 유틸리티 주식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제 유틸리티 섹터는 5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하락하여 상승 모멘텀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반등하며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CEG와 VST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GE Vernova의 긍정적인 실적에 이어 유틸리티 섹터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오늘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며 상승 모멘텀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의 비중이 높은 SMH ETF의 펀더멘털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실적 관련 변동성으로 인한 하락이므로 이러한 조정 시기에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소프트웨어 섹터는 최근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 하락 마감하며 단기 이동평균선을 약간 하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주 전 돌파한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매도보다는 보유 관점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제 실적 발표가 된 기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은 최근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상승하며 다우 지수와 반도체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인텔의 주가는 아직 20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인텔에 대한 투자는 보류할 계획입니다. 아틀라시아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IT 업계 종사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기업으로 지라 등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이후 오랜 하락세를 마치고 상승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긴 하락 이후 상승으로 전환된 만큼 주의 깊게 관찰할 예정입니다. 고데디는 인터넷 도메인 등록 및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저도 이곳에서 도메인을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 S&P 500 지수에 편입되며 기업 규모가 더욱 커졌고 작년 11월부터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로 인해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편 저는 오늘 우버 주식을 손절매했습니다. 장 초반에 매도하지 않았다면 더 큰 손실을 봤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 투자 원칙에 따라 매도했지만 우버는 여전히 미국 택시 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보택시의 등장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약 2년 후 출시될 예정이며 웨이모는 이미 상용화를 진행 중입니다. 우버는 웨이모와 협력하고 있지만 테슬라의 로보택시로부터는 경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버는 최근 경쟁 심화로 인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버의 서비스는 여전히 견고하므로 모멘텀이 다시 시작되면 재매수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도어대시는 미국에서 배달 서비스로 유명한 기업으로 최근 8월과 9월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크게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는 도어대시의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와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매매일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장이 시작하자마자 오전 11시 반까지 거의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는데 대부분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2시간 동안 계속 클릭을 해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래도 많은 주식을 빠르게 손절하거나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9월 12일에 매수했던 UPRO와 TQQQ를 수익을 내고 매도했습니다. 그동안 스윙 트레이딩으로 분할 접근했던 SSO와 QLD는 약 2% 손실을 보고 매도했습니다. 또한 오늘 공포지수가 다시 공포심리로 돌아서면서 UPRO와 TQQQ를 스윙 트레이딩 계좌에서 이번에는 60회에 걸쳐 분할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트레이딩에서 많은 매수, 매도, 손절, 수익 실현이 있었기에 모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제가 매수했던 종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돈만 넣으면 알아서 돼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 장점이죠. 이런 날 직접 사라고 하면 손이 안 갈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되니까 그냥 편합니다. 배당금 계좌에서는 일라이 릴리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매수하고 있으며 DGRO, SCHD도 계속 원칙에 맞게 매수 중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공격적 상승장에서 벗어난 시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단기 이동평균선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죠. 9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어진 공격적 상승장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공격적 상승장에서 스윙 트레이딩에 많은 전략을 실험하며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제 많은 데이터가 모인 만큼 이 데이터를 이용해 AI 모델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번 공격적 상승장이 시작될 때 더 강력한 모델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의 끝은 다른 것의 시작이라고 하죠. 공격적 상승장의 끝은 언제나 공포 매매의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즐겁습니다. 이제 다시 공포 매매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대선과 연준의 금리 발표를 앞두고 많은 투자자들이 정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급락은 언제나 있었고 2016년에도 있었지만 언제나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순간이 오고 그 순간은 다시 공격적 상승장이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활용해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